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출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벌써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문 앞인데요. 자, 오늘은 광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광어는 진짜 국민생선이죠. 저는 비려서 못 먹어요. 저는 날 것을 잘 못 먹어요. 막 이런 분들도 광어는 다 드시더라고요. 보시면 그렇더라고요. 보통 광어는 봄부터 여름철쯤 해서 자연산 기준으로 그 산란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똑같지만 임신 기간에는 다 아이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생선이나 뭐 모든 생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어가 맛이 없어요. 그 기간에는. 그래서 보통 보면 일본 기준으로 보면 9월에서 12월쯤이 좀 맛있다고 합니다. 제철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 광어 자연산이랑 양식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한국 분들 대부분 횟집에서는 거의 90% 80%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철이 언제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양식이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좀 퀄리티 있고 하이엔드 좀 가면 자연산 쓰는 데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또 횟집이라고 해서 자연산을 다 안 쓰는 건 아니고 양심적으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잘 골라서 가시면 자연산 광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광어 손질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손질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처음에 살아있는 거를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는데 보통 엄청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이렇게 사진과 같이 보면 이렇게 요쯤 부분에 그 칼로 이렇게 잘라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면 이쪽 라인에서 요쯤 부분에 그 빼쪽한 거나 칼로 여기를 콕 찌릅니다. 콕 찌르면 이 척추 부분이랑 여기 이 신경 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어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를 찌르게 되면. 그런 다음에 이제 피를 빼죠, 보통. 피를 빼는데 보통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일본에서 자칭 도미의 달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름이 코야마 상이라고, 코야마입니다, 코야마. 그분은 보통 도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사는 걸 죽인 다음에 얼음물에 재워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20분 이 정도로 재워 놓으면, 왜 모든 생물이 죽게 되면 갑자기 그 체온이 있기 때문에 살이 익는다고 합니다. 생선살도 마찬가지로 그 체온으로 생선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얼음물에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생선을 넣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그 조직도 탄탄해지고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온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남은 피를 빼게 되는데요. 보통 이 과정을 보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생선의 등 쪽입니다. 여기 위쪽이 등 쪽이고 아래가 이제 배 쪽인데, 보통 신케이지매라고 해가지고 이쪽 위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가 신경 골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아주 가는 구시로 쭉 찔러줍니다. 그러면은 생선이 퍼덕퍼덕이면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기를 한번 그 꼬챙이, 쇠고챙이, 가는 쇠고챙이로 여기를 찌르게 되면 그
생선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가 보통 진흙기라고 해서 피를 빼는 이제 구멍인데요. 척추를 사이에 두고 위쪽과 아래쪽, 위쪽은 이제 신경이 있는 거고 밑에 쪽은 이제 피를 빼는 곳인데, 여기에 가는 노즐로, 아주 가는 구멍의 노즐로 여기를 이제 물로 쏴줍니다. 물로 쏴주면 이제 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머리 쪽으로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꼬리 쪽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위쪽이 이제 이게 쇠 보이시죠? 여기 쇠가 보이는데, 이제 위쪽이 이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피를 빼는 곳입니다. 도구들도 여기 오른쪽에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데요. 이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신케이지매라고 해서, 신경은 이제 척추 위쪽으로 위쪽 구멍으로 뚫는 그 가는 철사 같은 겁니다. 요런 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신경과 피를 완전히 제거해 주죠. 제거해 주게 되면 이제 생선을 오롯이 할 포를 뜰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삼장뜨기랑 오장뜨기,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삼장뜨기랑 오장뜨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광어나 도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피를 빼고, 이거는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 광어입니다. 보통 피를 뺀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알을 제거해주고, 보통 여기 척추인데, 척추 여기 위쪽으로는 이제 신경, 아래쪽으로는 이제 피를 뺄 수 있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척추를 위아래로 이제 이게 신경,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흙기라고 해서 이제 피를 빼는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경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까 쇠 막대기, 쇠 철사 같은 거를 연결해서 끼워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장을 다 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깨끗하게 손질하는 곳에는 이렇게 비늘을 칼로 이렇게 쳐냅니다.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색깔이 틀리죠. 이쪽 부분은 이제 비늘이 제거된 곳이고, 이쪽은 비늘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칼로 비늘을 치는 작업을 스키빗기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선포를 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이 과정을 거치냐면, 이 스키빗기를 한 이후부터는 이제 생선이 물에 닿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 비늘을 제거하고, 비늘 사이에 점막 같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청결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 스키빗기를 통하면 이 광어 진짜 껍질도 뭐 데쳐 사용한다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키빗기를 해서 깨끗하게 잡아야지 맛있는 뭐 생선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통은 횟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 비늘 치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생선을 잡습니다. 포를 뜨고 이제 물에 세척을 하죠. 지저분하고 비늘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보통 이제 스키빗기를 하면 이제 물에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잡으면.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우리가 수박이나 메론 이런 과일을 깎아서 물에 씻어 먹는 거랑 씻어 먹지 않는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도 마찬가지로 물에 씻어 먹는 거하고 그냥 먹는 거하고는 맛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늘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옆에 이쪽이 보통 이쪽 부분이 광어 지느러미입니다. 뭐 어떤 이제 옛날 분들 보시면 뭐 광어 배바지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보통 그냥 광어 지느러미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일본 말로는 엔가와라고 하는데 보통 이 부분이 광어 지느러미 쪽이 엔가와입니다. 이쪽 보시면 이건 양식 광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검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비늘 이쪽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양식을 보면 이렇게 완전 다 하얗습니다. 보통 크게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산과 양식의 구분은 배가 완전히 하얗다든지 그거는 자연산 광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양식 광어 배 쪽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그냥 손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쪽부터 이렇게 대박칼을 이용해서 이제 오롯이죠. 일본말로 포 뜬다는 걸 오롯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업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 쪽과 등 쪽, 뼈 이렇게 해서 3장이잖아요. 그래서 삼장뜨기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뭐 산마의 오롯이 뭐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쪽 부분에 뼈가 있습니다. 뼈도 있고 피가 맺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를 이제 지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칼로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자, 뭐 오장뜨기는 뭐 고마이라고 하는데 오장뜨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등 쪽부터 칼이 들어갑니다. 등 쪽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칼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배 쪽 역시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제 이렇게 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리를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광어 지느러미 엔가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광어는 손질을 하고요. 뭐 보통은 우리 한국 분들은 진짜 뭐 식감으로 많이 생선회도 드시는 것 같아요. 생선회를 이제 바로 떠서 신선할 때 막 벌떡벌떡 이런 거를 이제 삭삭 썰어가지고 뭐 초장이나 간장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요즘 한국도 많이 좀 숙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그 영상 2도 정도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 이 펄떡펄떡 식감이 완전 뻣뻣한 그런 생선살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찰기가 살짝 생깁니다. 이렇게 칼로 생선 광어를 썰었을 때, 아, 이거 맛있겠다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그때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 뭐 급하면 바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숙성이라는 게 그 뭐 일식 셰프들마다 그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얼토당토하게 뭐 1년 숙성했어요. 뭐 고등어 뭐 2년 숙성입니다.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근데 전혀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생각하겠지만 진짜 숙성은 그 셰프만의 자존심으로 하는 게 숙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생선을 드시려면 좋은 셰프를 찾아가서 먹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광어, 히라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요.